하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가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계속 뭐 그냥 친목 모임, 네, 뭐 내란 저질러 놓고 그 다음 날 무슨 연말 친목 모임을 합니까? 맞아요. 그것도 법조인들 핵심이 논리를 계속 개발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거짓말들을 좀 명확하게 걷어내주고 사안의 본질에 계속 다가가는 그런 시도를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좀 수사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가 회동이 내란 모의의 실질적인 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금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는 이게 뭐 잘못돼서 공소기각한 게 아니라 잘못이 없어서 공소기각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라는 그 글자 특검의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글자 안에는 포함 안 되는 거 아니냐 위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핵심적인 그 모의 자체가 얼마나 핵심적인지를 생각한다면 위증까지도 저는 연결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기소를 했겠죠. 그렇죠. 그 점은 조금 아쉬워요. 근데 그만큼 이진관 판사가 증거에 입각해서 엄격하게 판결을 한 결과다 이렇게 보이고 이 점은 다시 그러면은 조금 더 그 연결성을 수사해서 재기소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게 김한빵님 있지 않습니까? 김한빵님, 김건희 씨하고 텔레그램 막 주고받으면서 했던 맞아요. 이 청탁금지법도 공소기각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같은 논리로 방금 말씀하신 같은 논리로 이제 공소기각했는데 그 부분 역시 이제 2차 종합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는 대목이니 그건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만 그 안가 회동 관련해서 우리가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더 수사를 해야 되는데 놓치지 않아야 될 지점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안가 회동은 이제 이미 저질러진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할 거냐의 성격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2차, 3차 내란도 모의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수습하려고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이게 뭐 개혁 계몽령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논리가 하나 있을 것이고 하나는 야 다시 해서 힘으로 덮어버리자. 이번에 해서 성공하면 되지. 요것도 분명히 논의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국민들께서 국회를 안 떠났어요. 맞아요. 안 떠난 게 아니라 불안해서 못 떠났어요. 국민들이. 몇 날 며칠을 국회 담장 밖에서 주무셨어요. 국회를 지키겠다. 왜? 2차, 3차 계엄이 계속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군인들이 오면 우리가 다시 지킨다라고 했고 국회도 준비를 했습니다. 헬기가 못 내리게 그 헬기가 내릴 수 있는 장소에 차를 다 올려놨어요. 잔디밭, 운동장 이런데 주차를 제 차도 그래서 막 주차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차 비상계엄, 그러니까 2차 내란에 대비를 했습니다, 실제. 우리도 대비할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안가회동에서 야 2차 계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 안 했을까요? 그렇죠. 저는 반드시 했을 거라고 봐서 2차, 3차 계엄에 그 내란에 대한 모의도 있었을 거라고 봐서 이 부분까지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의원님 개인적으로 내란 아직 안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기회가 되면 그러니까 싫은 거거든요. 이렇게 바른 말하는 사람들이 싫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뭐 크든 작든 어떻게든 반대 세력을 전복시키기 위한 꾸준한 그 노력을 하려고 한다라고 의심을 하는데 최근에 캐나다의 한 대학 교수님이 한국에 이 비상계엄을 연구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인터뷰하고 기자도 인터뷰하고 저도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다시는 대한민국에 내란이 없을까? 친위 쿠데타 안 일어날까? 대한민국에 이제 그런 거 없어. 윤석열로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힘으로 덮어버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상존할 거다라고 의견들이 나뉘었대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내란을 청산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지방선거 때도 뭐 일부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 국민들께서 내란 청산에 대해서는 좀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내란 청산을 확실하게 못하고 말만 하니까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행동. 그렇죠. 성과를 딱딱 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특검 한 거 말고 내란 청산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성과를 낸 게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조사하고 막 말은 많은데 예. 딱딱 조의대 탄핵 이런 거 왜 그렇죠. 안 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역으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네. 정치 상황이 바뀌었을 때 내란 세력이 부활하지 않을 것이냐. 한편으로는 다시 내란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거는 제도적으로는 바뀐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치 상황이 바뀌면 다시 말해 여야가 의석수가 바뀌거나 그렇죠. 뭐 이런 상황들이 온다라고 하면 분명히 내란 세력들은 다시 정치 영역에 부활해서 돌아올 것이고 이미 상당히 부활해 왔지 않습니까? 네네. 부활해 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내란을 저지를 것들을 획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의원님 당장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맞아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대구시장으로 부활했고요. 맞습니다. 예, 이진숙 씨, 그 다음에 김태규 전 네. 방송위 부위원장 두 사람 다 국회의원으로 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 한덕훈 사태를 만들었던 무소속 한동훈 맞아요. 의원, 그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살아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청산 내란 척결이 아니라 오히려 내란의 부활이 돼버린 거 아닌가라는 우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이 완전히 종식됐고 우리가 내란 이전의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갈 일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내란 이전의 세상으로 안 돌아간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확신을 갖게 제도적으로 바꿔줘야 되고 말씀하신 내란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2차 계엄이 그날 윤석열이 마지막에 대국민 그 담화처럼 저 이제 뭐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할 때 좀 마치 좀 아쉬운 듯이 다시 할 것처럼 그런 느낌 다들 TV 보면서 받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시민들도 못 돌아가시고 한 건데 저는 그때 군이 윤석열의 지시를 들었다면 시민에게 폭력을 쓰고 총을 들었다면 그대로 밀어붙였을 거라고 봐요. 그렇겠죠. 근데 군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정확하게는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 군인들을 일깨웠던 것은 우리 시민들의 이 하나하나의 힘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민들과 군인들은 광주의 영령들이 그렇게 저는 만들었다고 봐요. 우린 광주를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다 역사적으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 아니잖아. 출동을 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시민들 상대로. 다들 그걸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다시 내란이 발생하느냐. 저만 해도 그 당시에 그날 무서워서 사실은 국회 앞에 못 갔어요. 계속 보면서 그 군 헬기 막 날아가고 이런 거 보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나중에 윤석열 체포하라고 1인 시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이번에 오히려 깨어났기 때문에 시민들이 저는 그렇게 학문적인 논의와는 다른 우리나라 이 시민들만의 또 하나의 역사적 경험이 생겼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우리는 막아낼 거다. 네.